선택을 하면은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한 이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건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안녕. 상황이 좋지 않아. 얼큰하다. 상황이 좋지 않아요. 여자친구가 아침에 갑자기 저한테 카톡 와가지고 오빠 지금 투자한 거 왜 이래? 약간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아, 여자친구분도 주주신가요? 네. 여자친구가 이제 제가 이걸 투자 많이 한 걸 아니까 걱정해 주더라고요. 어떤 상황이죠 지금? YG가 어떤 상황이에요? YG가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0%까지 찍었다가 지금 조금 반등 중인데. 그나마 마이너스 뭐 8, 9% 이러는데 사실 또 어떻게 더 빠질지도 모르는 거라서 근데 어떻게 보면 리사 재계약 이야기는 시장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빠진 거지? 기사가 났나? 네, 저희 밤중에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그 기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YG가 2차로 리사를 잡기 위해서 재계약을 시도했다. 그때 제시한 딜은 계약 금액 500억이다. 4천만 달러였나? 근데 그거를 거절했다. 라는 기사가 떴는데 웃긴 게 이제 기사 속의 표현이 뭐뭐라는 썰이 있다 이런 표현도 있고 이게 되게 와 이게 기사가 이래도 될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원래 사람들이 좀 불안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지금 상좀 되는 거 지금 계란 하나 던지러 가시는데 3일 뒤에 여기서 블랙핑크 콘서트 가야 되는데 괜찮겠어요? 지금 이 상태로는 매콤해서 못 보겠는데요. 어쨌든 손절을 안 했잖아. 네. 그 안 한 이유는 뭔지 알 수 있을까? 그 기사가 나온 여부랑 관련 없이 그러니까 그 기사 때문에 재계약이 될 게 안 되고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판단을 바꾸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촬영 직전에 은성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게 나는 이걸 계속 팔로우업하고 있었으니까 알고 있었잖아요 미리 이 기사가 나온 거를 그러면은 오히려 영리하게 딱 그 전에라도 차라리 빠르게 익절했었으면 낫지 않았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제가 확실히 좀 그냥 거기 되게 매몰되어 있어서 편향이 생긴 것 같아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저도 투자하다 보면 늘 느끼는 게 자기가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어떤 소식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무튼 오늘은 오전에 YG 스스로 약간 수익을 받고 다른 것들은 거의 지금 다 롱 포지션을 다 잡고 있어가지고 금융주랑 알테오전 이렇게 지금 들고 있습니다. 금융주는 왜 들어가시나요? 요즘 들어서 신고가 메타라고 하잖아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비싸야 산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고 신고가면은 무조건 산다. 보통 사람들이 이거 비싸서 너무 무서워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런 큰 돈을 굴리시는 분들이 있는 이상 신고가에서는 좀 손실이 찍히더라도 거의 반드시 탈출 기회를 한 번은 주게 되고 그런 게 되게 안정적인 거고 불확실한 거에다가 되게 베팅하게 되는데 아까 보면 악재 기사도 사실 불확실한 거잖아요. 불확실한 악재가 나오면 더 많이 빠지고 공포심이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불확실한 호재가 터지면 사람들이 점점 더 포지티브한 상승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고 좀 따라서 그런 장이라고 좀 되게 느끼고 있어요. 금융주 중에서도 좀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금융주 중에서도 차이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3개 종목에 다 베팅했어요. 제일 시총 큰 거들은 뭐 신한, 하나, 우리 KBL은 안 나오네. 3개만 일단은 넣었고요. 금융주가 밸류 자체는 말도 안 되게 계속 저평가잖아요. PER이 3, 4 이 정도고 최근에 차트가 계속 우상향하다 오늘 거의 폭주하는 상태? 이런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럼 금융주는 보통 재미없는 주식이고 이렇게 재미없는 주식에 말도 안 되는 플러스가 뜨면은 일단은 사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즘은 쇼치는 장이 아닌데 저도 가끔씩 쇼 들어가서 다 수익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장세가 이제 신고가 메타다 보니까 신고가 위주로 거래하시는 게 조금 더 시장에서 유리하게 먹히는 것 같아요. 은석형 말대로 비싸야 사는 장이다. 약간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 사람들이 비싸야 좋아한다. 이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거의 주식 선물 위주로 하지만 그 주식 선물에서 숏 포지션을 잡지 않기 위해서 잠깐 현물로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무조건 롱 포지션만 보겠다고. 테마주 거래하는. 테마주만 하겠다고. 근데 결국 제가 하는 종목이 대형주만 하는 걸 느꼈어요. 결국 테마주는 안 맞아서 그것만 계속 하는 거 보고 다시 선물을 도피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숏 포지션은 웬만해서는 잘 안 잡겠다. 그리고 손익비도 잘 안 난다. 되게 YG처럼 큰 악재가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롱 포지션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걸 되게 느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은 상황인가요? 분위기가 이번 주중만 해도 지금 시장이 다시 조금 힘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느낀 것 같은데 뭐 그냥 자고 자나 보니까 갑자기 좋은 그러니까 항상 또 그런 것 같아요. 어제랑 오늘 해가지고 분위기가 확 산 것 같아요. 어제도 코스피 한 1.5% 오르고 오늘 지금 한 1% 정도 오르고 있는데 어제가 이제 동시만기일이었어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일.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 포지션에 있던 걸 청산하고 그리고 오늘은 현물이랑 선물 매수세가 동시에 들어오면서 좀 시장을 강하게 위로 끌어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만기일이 끝나고 방향성이 확 정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방향성이 위로 정해지. 지금 위로 딱 정해져. 어제 만기일 당일도 그렇고 계속 좀 위로 정해졌는데. 이게 만기일이 매달 두 번째 주 목요일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걸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까요? 뭐 방향성에 대해. 저는 옛날에 만기 주에는
거래를 잘 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둘째 주 목요일이 가까워질수록 저는 그 시장 분위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그렇게 변동성 큰 주에는 주식을 안 하거나 아예 금액을 절반으로 줄이거나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다시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변동성을 너무 크니까 그 변동성이 크면 계속 감시해야 되거든. 최근에 조금 다시 그런 전략을 써봐야 되지 않나. 다시 슬럼프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그게 필요할 것 같아서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되게 특이한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어제가 만기일이었는데 한진칼이라는 종목이 플러스 2%였는데 종가가 종가에 막 26% 이렇게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그 은송님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아마 파생 포지션에서 수익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주식선물 한진칼이 상장이 되어 있었고 미결제가 실천 계약이었어요. 미결제라는 거는 주식선물에 관여하고 있던 사람이 아직 남아있다. 실천 계약만큼 시장에 지금 거래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건데 한진칼이 종가가 대충 6만 6천 주가 거래가 됐더라고요. 미결제만큼 거의 똑같은 개수가 거래가 돼서 슈퍼포지션을 잡은 사람 엄청 큰 손실을 나게 되거든요. 대충 실천 계약이 한진칼이 한 4만 2천 정도 평당가에 그럼 한 30억 정도 되는데 26% 올랐으니까 그 10분 사이에 순식간에 8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상대방의 포지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가 모아놓은 주식을 결제일에 결제시켜서 차익 거래를 하는 포지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에도 주식 선물 거래량이 적었을 때 이런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이게 만기가 어제였잖아요. 그러면은 목요일 종가 기준으로 미결제 약정들이 전부 다 결제되면서 끝나는 거 맞나요? 맞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그 숏포지션 잡은 사람도 있었고 현물에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격을 띄웠고 그럼 그 가격 기준으로 마지막 결제되면서 만기가 된 거다. 네. 아 그런 거군요. 어제가 또 그냥 만기라고 했는데 만기일이 한 달 만에 오는 게 있긴 한데 이거는 3달 만에 한번 오는 좀 더 큰 만기일이다. 내만여의 날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더 변동성이 컸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이런 일이 종종 거래량 없는 주식들에서 있을 텐데 어떤 내부적 정보가 있겠거니 하고 사면은 물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20% 떨어져서 원래 어제 가격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정상가인 거예요. 떨어졌다고 보는 게 아니고 정상화가 되었다 생각해야 되죠. 이게 그러면 지금 준호님이 설명해 주신 거 기반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어떤 이슈가 있거나 뉴스가 있거나 이래서 오르고 내린 게 아니라 그냥 주식 선물이라는 곳 안에서 큰 돈으로 거래를 하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 힘싸움 같은 거가 일어났던 겁니다. 네, 힘싸움이거나 아니면 자기 포지션을 결제시키는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게 거래량이 많은 곳 그리고 주도 업종에서 계속 거래를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맨날 했잖아요. 맞아요. 와 이런 데 있다가 그냥 갑자기 이렇게 등락폭이 너무 심해지면 너무 납득이 안 될 것 같아요. 주식 선물이라는 게 관련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면은 저 26%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 집이 신고가다? 막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러고 이제 무슨 뉴스가 있나 보다 하고 따라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이런 파생 계약들이 걸려 있는 것들을 점검하시면은 조금 더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야기를 조금 한 거고. 그래서 현물만 하면 안 되고 선물도 좀 알아야 된다. 파생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현물을 왜곡시킬 수 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CFD 관련해서 집계 방식이 좀 바뀌었는데 그거 한번 업데이트 해주시겠어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굉장히 시초부터 강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수급을 보니까 전부 다 개인이 사가지고 포스코홀딩을 들어 올리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이런 수급이 7월 마지막 주에 많이 있었잖아요. 왜 다시 이런 수급이 나타났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9월 달부터 CFD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근데 CFD 거래의 수급이 예전에는 전부 다 CFD면은 외국인 이렇게 잡혔었는데 개인이 CFD를 이용하면 개인으로 잡히고 외국인 CFD를 이용하면 외국인으로 잡히는 걸로 수급이 좀 더 보기 좋게 바뀌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포스코홀딩스 급등이 CFD를 이용한 개인들이 이렇게 좀 강하게 물량을 실어서 들어 올린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보통 CFD 계좌를 이용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좀 레버리지를 크게 써서 진입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선택을 하면은 뭐 매수를 할 수도 있고 매도 포지션을 잡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스코 홀딩스를 매수한 이유? 그런 게 좀 있을까요? 그건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포스코 그룹주가 다시 달리는 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는데 뭐 최근에 배터리 IC가 2차전지를 다시 언급하면서 전체적인 수급 여건이 조금 좋아졌을 것 같고 근데 에코프로 그룹주는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포스코 그룹주는 상대적으로 사람들한테는 아직 그 정도로 에코프로만큼 밸류가 비싸진 않다.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는 사람들이 납득 가능한 밸류다. 약간 이게 시장에서 현재 포스코 그룹주를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에 그 포스코 홀딩스가 거기서 조금 주도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에 최근 트렌드가 개인들은 공매도 잔고 많은 거 터트리러 가자. 요게 최근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그게 아마 최근에 이제 포스코
DX나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 계속 힘을 유지하게 하는 영향이 아닌가. 개인으로 이제 잡히는 수급 주체가 과거 이제 CFT 외국인의 수급 주체랑 섞이는 것 같아서 집계가 장중에 하는 게 까다로워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수급을 해석하던 방식이 조금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수급을 체크하던 방식을 이번에 CFT 관련해서 한번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추적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거처럼 개인이 팔면 무조건 오르고 개인이 사면 떨어진다. 이 집계 방식이 잘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재 시장 상황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손정희의 ARM이 IPO 하고 나서 굉장히 폭등했잖아. 근데 그걸로써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는 보통 시장이 안 좋으면 IPO 하고 나서 폭락하거든. 근데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좋다는 걸 거기서 눈치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현재 어떤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상장 관련해서 신규 상장에 대한 큰 IPO가 있으면 그 뒤에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시장 전체 분위기를 가늠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미국의 새로운 반도체 업체인가요? 영국인 영국이. 것 같아요. 어. 얘네는 뭐 반도체 설계하는 회사 템리스 기업으로 알고 있는데 핸드폰에 들어가는 AP라고 부르는 프로세서들은 아마 얘네가 거의 대부분 설계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재현님은 제 옆에 들고 있어요? 저 JYP 진작에 나왔죠. 없어? 저는 지금 미국 주식 그냥 조금씩 모으고 있어? 모으고. 네. 어떤 거 들어갔어요? 저 넷플릭스. 넷플릭스? 네. 넷플릭스 보니까 넷플릭스 샀죠. 오늘 또 단태형 만나러 가잖아. 그쵸. 네. 만나러 갑니다. 미국 주식 배워오기. 더 열심히 배워야죠. 네. 네, 그러면 오늘 가볍게 시험 정리해봤고 주말 잘 쉬시고요. 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까요? 하나, 둘, 셋, 안녕.